최근 한 주 사이에 아마존 관련 빅뉴스들이 빵빵 터졌습니다. 무려 11년 만에 음성비서 알렉사에 AI를 탑재했고 자사 첫 양자 컴퓨팅 전용 칩까지 공개했습니다. 지난 분기 사상 처음으로 월마트 매출을 뛰어넘는 일까지 나왔죠. 오늘 실리콘밸리나우에서는 찬찬히 관련 소식들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알렉사 소식입니다. 아마존은 지난달 26일에 뉴욕에서 행사를 열고 AI를 탑재한 새로운 버전의 알렉사인 알렉사 플러스를 공개했는데요. 알렉사는 전 세계적으로 선풍적인 열풍을 불고 온 음성 비서입니다. 제프 베이조스 아마존 창업자가 2014년 알렉사를 전격 출시했는데 그래서 베이조스의 역작이라고 불렸죠. 그런데 이때 2014년에 출시한 이후에 생성형 AI가 이 알렉사에 탑재된 거는 출시 11년 만에 이번이 처음입니다. 계획을 내놓은 건 사실 시간이 좀 됐습니다. 아마존은 2023년 9월에 알렉사 개편 계획을 처음 발표했고 당초 지난해 초에 새 버전을 공개한다는 계획을 세웠는데요. 테스트 과정에서 알렉사가 이용자 질문에 정확하지 않은 답변을 계속 내놓으면서 출시 시점이 계속해서 늦춰졌습니다. 기존의 알렉사와 가장 큰 차이는 음성 비서가 유창한 대화를 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기존 버전이 사용자의 질문에 대해서 단편적인 대답을 하는데 그쳤다면 알렉사 플러스는 사용자와의 대화의 맥락을 파악합니다. 또 한 번에 여러 요청을 해도 업무를 동시에 수행하기도 하는데요. 이날 아마존은 알렉사가 사람과 대화하듯 자연스럽게 대화하는 모습을 공개했는데요. 예를 들어서 아기를 깨우지 말고 모든 곳에서 음악을 틀어줘라고 지시하면 아이가 있는 방의 음악은 끄고 음악을 끊김없이 다른 방의 스피커에서 재생하는 방식입니다. 요청에 따라서 스스로 식료품을 주문하거나 콘서트 티켓을 구매하기도 했는데요. 이 아마존은 새로운 알렉사가 사용자의 선호도를 스스로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AI가 일상에서 사용자와 대화하고 지시받은 업무를 수행하면서 사용자의 선호를 자동으로 학습하는 거죠. 덕분에 사용 빈도가 많아질수록 더 개인화된 비서가 될 수 있겠죠. 앤디 제시 아마존 CEO는 우리가 알고 있는 거의 모든 고객 경험이 생성형 AI를 통해서 재창조될 것이라고 믿는다면서 지금까지 꿈꿔왔던 완전히 새로운 경험들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여기서 사실 주목해서 보셔야 하는 거는 아마존이 뒤늦게나마 왜 알렉사에 AI를 탑재했냐는 거겠죠. 결정적인 이유는 AI를 통해서 쇼핑 매출을 늘리기 위해서입니다. 특히 알렉사 플러스가 사용자 선호도를 파악하는 데 집중하도록 한 게 바로 이것 때문인데요. 지금도 사실 별반 다를 건 없지만 당대 그 어디도 따라올 수 없었던 세계 최대 이커머스 업체였던 아마존은 당초 2014년에 알렉사를 출시할 때부터 고객들이 음성 비서를 통해서 쇼핑하는 효과를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생각처럼 되지는 않았죠. 많은 사용자들은 알렉사를 간단한 심심풀이나 날씨, 알림, 타이머 등 아주 기본적인 용도로만 사용하면서 서서히 존재감을 잃어갔습니다. 그런데 챗GPT를 시작으로 생성형 AI 열풍이 불면서 아마존은 다시 알렉사로 눈을 돌렸습니다. 결국 아마존은 소비자들이 자신의 선호를 잘 이해하는 알렉사를 통해서 새로운 물건을 더 많이 사기를 바라는 거죠. 앱에 들어가서 물건을 일일이 검색하고 하는 과정마저 없애고 생각날 때마다 알렉사를 통해서 장바구니에 물건을 넣어두고 또 영화나 드라마에서 보고 있는 걸 그때그때 알렉사에게 물어본 뒤 바로 구매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게 아마존의 큰 그림입니다. 아마존은 AI를 탑재한 알렉사를 통해서 과거 알렉사를 처음 출시할 때 기대했던 쇼핑 매출 증대 효과는 물론이고 자사 플랫폼으로의 사용자들을 가두는 로깅 효과까지 기대할 수 있다고 봤습니다. 이를 위해서 아마존은 자사가 최대 주주로 있는 엔스로픽의 AI 모델인 클로드와 자체 AI 모델인 노바를 활용해서 AI를 고도화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유료 구독제인 프라임 회원을 대상으로 알렉사 플러스를 무료로 공개하고 또 자사 OTT인 프라임 비디오 안에서도 알렉사가 작동하도록 했는데요. 알렉사를 통해서 자사 플랫폼 안에 소비자들을 가두겠다는 전략이죠. 소비자들이 끊임없이 자기네 생태계 안에서만 놀아야 AI도 고도화되고 원하는 쇼핑 매출 증대 효과도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마존은 사실 이미 전 세계 클라우드 시장에서도 1위 업체지만 여전히 매출의 상당 부분은 쇼핑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전체 매출의 62%가 북미 쇼핑, 23%가 해외 쇼핑, 총 85%가 쇼핑에서 나오는데요. 특히 미국과 캐나다 등 북미에서는 지난 10년간 가정에서 알렉사를 사용하는 게 많이 보편화된 만큼 이 초개인화 AI를 통해서 이 쇼핑 매출을 더욱더 끌어올리겠다는 거죠. 이미 아마존은 사상 처음으로 분기 매출에서 월마트를 추월했습니다. 월마트는 지난달 20일에 작년 11월부터 올해 1월까지의 2025 회계연도 4분기 매출을 발표했는데요.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4% 늘어난 1,805억 5천만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이거는 아마존이 앞서서 발표한 지난 분기 매출인 1,877억 9천만 달러에 못 미치는 수준입니다. 월마트는 2012년에 석유회사인 엑소모빌을 제친 이후에 12년간 미국 매출 1위 기업 자리에서 단 한 번도 밀려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같은 유통계열 회사인 아마존에게 이 자리를 처음으로 빼앗긴 겁니다. 월가에서는 연매출에서도 아마존이 월마트를 따라잡는 건 시간 문제라고 보고 있는데요. 월가는 올해 월마트의 연매출이 7,087억 달러로 7,008억 달러를 기록할 걸로 예상되는 아마존을 소폭이나마 앞설 걸로 예상하고는 있지만 워낙 사실 차이가 적어서 연말의 상황이 뒤바뀔 여지도 충분합니다. 물론 아마존은 유통 외에도 클라우드 부문에서도 상당한 매출을 내고 있지만 코로나19 이후로 본격화된 온라인 중심으로의 쇼핑 패러다임 전환 이후에 일어난 상황이라서 사실 충격이 큰 거죠. 빅뉴스가 하나 더 있었습니다. 바로 아마존이 자사 첫 양자칩인 오셀롯을 전격 공개한 겁니다. 이 아마존의 클라우드 사업부인 AWS는 지난 27일에 오스카 페인터 교수가 이끄는 칼텍 연구팀과 함께 이 오셀롯을 개발했다고 발표하고 관련 연구 결과는 과학 전문 저널인 네이처에 게재했는데요. 전기적 진동을 만드는 장치인 오실레이터에서 이름을 따온 칩입니다. 이 칩은 기존의 양자칩과 비교해서 양자 컴퓨터에서 정보를 처리하는 단위인 큐비트에서 생기는 오류를 획기적으로 줄인 게 가장 큰 특징입니다. 이 오스카 페인터 AWS 양자 하드웨어 담당 이사는 오류 수정을 구현하기 위한 물리적 큐비트의 수를 5분의 1 이하로 크게 줄일 수 있도록 해줄 것이라면서 양자 컴퓨터 개발 일정을 획기적으로 단축시킬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연구팀은 큐비트의 오류를 줄이기 위해서 일명 고양이 큐비트 기법을 활용했다고 밝혔는데요. 이 고양이 큐비트는 이 상자 안에 갇힌 그 고양이가 방사성 물질에 따라서 상자를 열어 확인할 때까지 죽은 상태와 살아있는 상태를 동시에 가지게 된다는 그 양자역학 사고 실험이죠. 슈레딩거의 고양이에서 이름을 딴 개념인데요. 슈레딩거의 고양이처럼 이 0과 1 둘 중 하나만 가질 수 있는 일반 큐비트와 달리 0과 1을 동시에 가질 수도 있고 중첩된 상태로 존재하도록 만들었다는 게 아마존의 설명입니다. 이 큐비트의 오류에는 통상 비트 플립과 위상 플립이 있는데 고양이 큐비트는 큐비트 오류가 고정 컴퓨터에서도 일어나는 비트 플립보다는 양자 컴퓨터에서만 일어나는 위상 플립에 치우쳐 일어나도록 아키텍처를 설계했다고 밝혔습니다. 연구팀은 이거를 통해서 기존의 수십 개의 큐비트로 정정할 수 있는 오류를 5개의 고양이 큐비트만으로 정정하는 데 성공했다고 했는데요. 이거를 통해서 양자컴의 부품 제작 비용까지 최대 90% 절감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사실 여기서 주목해서 봐야 될 거는 AWS 이번 발표가 MS가 자사 첫 양자칩인 마요라나 1을 공개한 지 불과 일주일 만에 나왔다는 점입니다. 발표 방식도 네이처의 연구 결과를 게재하는 걸로 동일했는데요. 글로벌 클라우드 시장 점유율 12%로 현재 3위를 차지하고 있는 구글이 지난해 12월 양자칩인 윌로우를 공개하면서 처음 양자칩 시장에 참전했는데요. 2위 업체인 MS가 그리고 부동의 1위 업체인 AWS까지 뒤따른 겁니다. 아마존이 양자칩 상용화의 속도를 내는 거는 사실 AI 고도화를 위해서입니다. AI가 양자 컴퓨터와 결합하면 GPU 등 기존 하드웨어의 한계로 꼽히던 연산 성능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예전 영상에서도 소개드렸지만 아마존은 지난해 12월 멀티모달 AI 모델인 노바와 자체 AI 칩인 트레이니엄 3를 내놓으면서 AI 제품군을 소프트웨어부터 하드웨어까지 완성한 상태입니다. 여기에 양자칩을 추가한 거죠. 유통제국 월마트를 제친 아마존이 AI와 양자를 결합해서 쇼핑 매출까지 끌어올리는 데 성공한다면
빅테크가 수익 대비 AI에 대한 과도한 투자를 한다는 논란에서도 비껴갈 수 있을 전망입니다. 이 아마존의 미래는 여기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죠. 오늘 실리콘밸리 나오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